조선 후기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 묘지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30세대 중년 여인이 되어 작은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버렸던 저를. 그녀의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무덤은 그녀의 남편 상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열해 전 남편을 두고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열해 전 춘향과 상철은 이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25살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집안에는 땅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춘향은 23, 상철과 깊이 사랑하며 살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습니다. 상철은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춘향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서. 춘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해 가을,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전체가 흉년을 맞았습니다. 곡식이 거의 나지 않았고 쌀값이 치솟았습니다. 상철은 책을 팔고 붓과 벼루를 팔고 심지어 겨울옷까지 팔아 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쌀도 몇 주 만에 바닥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한 끼씩 죽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춘향은 풀뿌리를 캐서 풀죽을 쑤었습니다. 상철은 마을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나무를 패주고 품삯을 받으려 했지만 모두가 가난해서 일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를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춘향은 남편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상철은 가늘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춘향아. 며칠 후 상철은 심한 고열과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기만 했습니다. 춘향은 겁에 질려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버티세요. 상철은 입술이 바짝 마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향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빌려달라고 빌었지만 모두가 자기 집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춘향은 밤마다 남편 곁에 누워 울었습니다. 춘향은 마을의 주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 박씨마님은 50대의 푸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춘향의 사정을 듣고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춘향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품삯은 하루에 밥 한 그릇과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춘향은 그 밥을 집으로 가져가 남편과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마님이 춘향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향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박씨 마님은 춘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기생이 되면 어떻겠니? 한양의 기방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너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고우니 분명 인기가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남편 치료비도 보낼 수 있고 너도 굶지 않을 수 있어.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어요. 저는 기생이 될 수 없어요. 박씨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춘향아, 이대로 가면 너희 둘 다 굶어 죽을 거야. 남편도 이미 병이 깊어. 곧 손 쓸 수 없을 거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춘향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깊이 움푹 들어갔으며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춘향은 남편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생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어. 남편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남편을 배신하는 거야? 그날 밤 상철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춘향아, 나 없이. 사라져. 춘향은 남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춘향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상처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에다 장티푸스까지 왔습니다. 약을 지어야 하는데 최소 은자 5냥은 필요합니다. 춘향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돈이 없지만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마음은 이해하지만 약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의원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춘향은 남편 곁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춘향의 머릿속에 박씨 마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춘향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박씨 마님이 물었습니다. 춘향아, 무슨 일이야?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 기생이 되겠어요. 박씨 마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니?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발 저를 한양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남편을 살려야 해요. 박씨 마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한양의 기방 주인과 아는 사이야. 내일 편지를 보낼게. 이틀 후 한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기방 주인은 춘향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은자 10냥을 보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돈을 춘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중 5냥은 내 남편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 5냥은 여행 경비로 써라. 그리고 춘향아, 너는 나중에 그 기방에서 일하며 이 돈을 갚아야 해. 그 기방은 사기방이라 관가에 소속되지 않지만 유명한 기생의 몸값은 보통 200냥이 넘어. 쉽지 않을 거야. 춘향은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꼭 갚겠습니다. 춘향은 집으로 돌아와 은자 5냥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떠나야 해요. 이 돈으로 약을 사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춘향 올림. 춘향은 편지를 상 위에 놓고 남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춘향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발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춘향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뜨고 상철은 눈을 떴습니다. 춘향아, 그는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어서 상 앞으로 갔고 편지와 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상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향아, 안 돼. 돌아와. 그는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서 대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 상철을 부축했습니다. 상철 씨, 무슨 일이요?
상철은 울며 말했습니다. 춘향이가 날 위해 떠났어요. 기생이 들어갔어요. 이웃들은 안타까워하며 상철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춘향이 남긴 돈으로 약을 지어다 주었고 상철은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한양의 기방에 도착해 월화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방 주인 김마님은 월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몸값은 200냥이다.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우리 기방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곳이고 너는 여기서 인류 기생이 될 거야. 월화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월화는 가야금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어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월화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구슬픈 목소리로 한양의 관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한 권력 있는 양반이 월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월화, 내가 내 첩이 되면 이 기방에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화를 내며 기방 주인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김마님은 월화를 보호했습니다. 월화는 우리 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요. 그녀를 보내줄 수 없소. 그 양반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월화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저는 여전히 당신만 생각해요. 월화는 번 돈 중 일부를 모아 매년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보부상에게 부탁해 은자 15냥에서 20냥씩. 10해 동안 총 170냥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철 씨에게 라고만 적었습니다. 월화는 남편이 그 돈을 받았는지 건강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는 손님들 앞에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월화, 왜 우시오? 월화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남편의 목소리를, 남편과 함께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35이 되었고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춘향을 잊지 못했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누군가가 보내주는 은자를 받았고 그것이 춘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은 한양에서 온 보부상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에 월화라는 기생이 있는데 아리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더군요. 그 목소리가 아주 슬프다고 합니다.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화. 혹시 춘향이가 기생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상철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만약 춘향이가 아니라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만약 춘향이라면 내가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상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모아둔 170냥을 꺼내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내를 데려오려 합니다. 기생의 몸값이 200냥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게는 30냥이 부족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상철은 마을의 이장님 댁, 주막 박씨마님, 이웃 할머니, 서당 학생들의 부모님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은자 한 양은 도와드릴 수 있소. 하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생 출신을 데려온다고? 그건 마을의 수치요. 도와줄 수 없소. 상철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달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정했습니다. 마침내 한 양, 5푼, 2냥씩 조금씩 모여 30냥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그 돈을 품에 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상철은 월화가 있다는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방 주인 김마님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철은 대답했습니다. 월화라는 기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김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철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한 기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춘향이었습니다. 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화도 상철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향아, 너야? 월화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상철은 월화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습니다. 바보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월화는 상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상철은 월화의 얼굴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춘향아, 너는 날 살렸어.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고마워. 이제 함께 가자.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방의 몸값이 200냥이에요. 아직 30냥밖에 갚지 못했어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상철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월화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갚을게. 여기 200냥이 있어. 10년 동안 내가 보내준 돈과 마을 사람들이 2달 동안 모아준 돈이야.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월화는 보자기를 보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상철은 김마님을 찾아가 200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월화의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월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생은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이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소. 그는 상철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월화의 몸값을 300냥으로 올리시오. 내가 그 값을 낼 테니 김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200냥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월화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 양반은 화를 내며 위협했습니다. 감히 나를 거역해? 너희 기방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 하지만 김마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월화는 보내드립니다. 양반은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김마님은 서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월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면천문서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가거라, 월화. 행복하게 살아라.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고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상철은 월화의 손을 잡고 기방을 나섰습니다. 2사람은 한양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월화를 따뜻하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더니 저런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어떤 이는 춘향을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월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절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해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상철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월화가 10년 동안 보낸 돈 이야기를 듣고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춘향을 멀리했습니다. 춘향과 상철은 다시 작은 초가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은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이 피했고, 장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꺼려했습니다. 춘향은 슬펐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밭을 일구고 상처를 내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춘향이 달려와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춘향은 기방에서 배운 간단한 의술로 할머니의 혀를 짚어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춘향에게 감사했습니다. 춘향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춘향은 마을의 병든 노인들을 찾아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캐다 다려주고 등을 주물러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춘향은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춘향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아했고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춘향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막 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춘향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춘향 씨 덕분에 우리 마을 노인들이 건강해졌어. 고마운 사람이지.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춘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그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철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춘향은 마당에 앉아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춘향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서쪽 하늘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상철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상철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춘향아,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서로 다른 경험, 주변의 시선.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벽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씩.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춘향과 상철의 사랑 이야기는 조용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